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게임즈 TV의 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두 번째 모멘텀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두 번째 모멘텀 스타트는 차 이사님한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.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요즘에 그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갖고 네. 그 게임 업체들이 이제 뭐 플러스 NFT, 플러스 블록체인, 뭐 플러스 그렇죠.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한번 최근에 나왔었어요. 그래서 뭐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몇만 원씩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뭐 다운로드를 되게 많이 받았다. 그래서 한동안은 뭐 매출 1위에 찍혀 있었던 게임 앱이었다.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게임 위에서는 그게 불법이다라고 좀 규정이 되어 있다. 그렇죠.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 게임 업체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잡아놨던 그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그 키워드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게임 산업 진흥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삼국지 리버스에다가 등급 보류를 때려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나왔던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받고 있죠. 근데 해외에서는 뭐 그걸로 뭐 10억씩 벌고 그렇게 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 거야?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잠깐 조정을 받고 있고 정부 규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쉬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다 하는 그쪽으로 성장을 또 잡고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뭐 K-드라마라든지 K-영화 그다음에 K-게임까지 간다는데 정부에서 막을 입장이 뭔가 있을까라는 부분 그거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국내 게임사들이 뭐 국내 매출 파이도 크긴 한데 국내 매출이 주가 아니죠? 주가 아니죠? 네, 그 메인 사실 매출이 나와주는 키워드가 제가 알기로는 해외입니다, 그죠? 맞습니다. 네. 특히 뭐 그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네. 그 배틀그라운드 해외 매출이 거의 90% 이상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면은 결국 시장을 뺏기는 거거든요, 해외 쪽에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사실 게임 규제하면 중국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. 네. 중국이요. 게임 자체를 뭐 일주일에 1시간, 뭐 하루에 1시간 이런 식으로 아예 규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럼 차 이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뭐 왜 대한민국 안에서는 뭐 글로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규제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획득했던 거를 가상화폐로 전환을 하고 그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내 손에 쥔다. 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 돈을 우리가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것인가.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소득 가는 곳에 세금 없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그럼 이쪽 게임 산업 쪽에서도 충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? 그렇죠. 충분히 바뀌고 게임 그 좀 구시대적인 그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 규제가 이제 풀릴 경우에는 관련 기업분들 또한 정말 좀 탄력적이게 움직여줄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 뭐 첫 번째 모멘텀 관련 기업분들은 조금 이따 한번 브리핑 부탁드릴게요. 네, 자 그럼 두 번째 모멘텀 한번 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모멘텀 역시 주목받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? 오미크론이죠. 코로나라는 키워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. 이제 오미크론이 재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전문가가 얘기하는 바이러스 소멸 과정 중에 뭐 시작점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. 오미크론이 뭐 중증 환자가 적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국에서도 사망자 계속 나오고 그러고 있죠. 근데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나오거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델타 바이러스거든요. 그래서 오미크론도 늘어나기는 하죠. 늘어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네.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. 이거는 오미크론보다 이제 델타 바이러스 쪽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확산세를 보면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스피디하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코로나는 쉽게 지금처럼 뭐 끝난다라는 건 이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. 왜냐하면 화이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에는
코로나가 끝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치료제를 내놓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주면서 이런 우려감은 계속 커져가고 있죠. 이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쉽게 꺼질 수 없는 불이다 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다 일부 뭐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델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은 크지만 치명률은 낮다.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지구상에 나왔던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해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코로나다. 이렇게 좀 일부 전문가 집단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세종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가요? 치명률이 낮은 대신에 전파가 확 되면은 그 델타 바이러스를 덮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감기 정도로 조금 그 증상이 낮아지면서 우세종이 된다라고 하면 사망률이 확 줄어들 수 있다. 막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렇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막 최악까지 막 예전처럼 막 경기가 막 뚝뚝 떨어진다 막 이런 정도까지 체감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.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관론자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의견은 엇갈릴 수 있죠. 근데 우리는 언제나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각해지든 심각해지지 않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결국 이 코로나라는 키워드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그러면 코로나 관련 이슈 종목군들이 과연 앞으로도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. 일단은 뭐 이슈가 나오면 그 당시에는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상승 폭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. 주기가 좀 짧아진다. 그렇죠. 전형적으로 좀 주도주의 소멸에 대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이게 악화되든 악화되지 않든 결국 이 테마는 소멸을 할 거라고 봅니다. 근데 그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는 놔주지 않을까. 왜냐하면 이 테마 안에서 가시적인 실적 모멘텀을 받아주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많아요. 현금상 자산도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그 현금을 통해서 투자를 이룬 다음에 다른 신사업을 통해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, 그런 기업군들은 좀 선별적으로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. 맞습니다. 사실 이번 4분기도 실적 모멘텀으로 보면 코로나 관련 일부 기업군들은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예, 왜냐하면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뭐 6,000명, 7,000명씩 나와주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진단키트 기업군들 또한 엄청 잘 팔리고 있죠. 해외에서 진단키트 수출 기업군들은 통계치를 봤었을 때 작년에 있었던 그 코로나 대비해서도 한 45% 정도 매출액이 늘었습니다. 모멘텀은 붙어주지는 않고 있죠. 진부하다 보니까. 근데 돈은 너무나도 잘 벌다 보니까 이런 기업군들은 가능성이 많다. 왜냐면 그 돈을 토대로 딴 걸 할 수 있으니까. 작년 또 4분기는 진단키트 기업군들이 또 이 실적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실적주로 움직여줬어요.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. 테마였었던 기업군들이 이제 실적 이슈를 받아서 그 상승 랠리가 나와준다고? 되게 신기했었죠? 흔치 않은 흐름이었습니다, 그게.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진단키트 기업군들은 완전히 호황입니다. 공장 풀가동 돌려도 부족한 상황이겠죠. 그런 흐름이 또 이번 4분기에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관련 기업군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 버는 게임 어떤 기업군들이 좀 있을까요?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그 리니지라는 게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 리니지라는 게임을 제작한 MC 소프트는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네.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최근에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무려 4개의 게임이 MC 소프트 게임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NC 소프트 게임을 하고 있는가. 일단 이 NC 소프트도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. 리니지 W를 시작을 해서 P2E로 나간다. 그러면은 이미 독보적인 글로벌 IP를 갖고 있는 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필두로 해갖고 P2E를 한다. 그럼 100명이 게임하는 것보다 1000만 명이 게임해갖고 벌어들이는 금액을 바꿨을 때 수수료는 당연히 이쪽이 많이 나오겠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C 소프트를 빼놓을 수는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올해 가장 핫했던 게 오딘이라는 게임. 맞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가 완전 대박 히트를 쳤는데 그 오딘이라는 게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뭐 상반기부터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. 카카오 게임즈는 그 밑에 카카오 그 프렌즈 게임즈라고 있고 걔네들이 이제 블록체인 보라코인 그거랑 또 가상화폐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
그러니까 얘네들도 P2E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.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게 또 카카오 게임즈다.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도 봐야 될 것 같고, 우리가 가능성을 본다라면 크래프톤을 빼놓을 수 없다. 크래프톤의 뭐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시나요? 저는 안 합니다. 안 하시네요. 네. 제 옛날에 한 10년 전에 메이플 스토리 정도 그 정도에 간단하게 했었죠. 그래서 그 크래프톤이 그 모바일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네. 진짜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히트한 IP이기 때문에 그런 독보적인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P2E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일단 공표도 했으니까 여기다 뉴스테이트라는 새로운 게임도 나와 있고, 그리고 공모를 하면서 현금이 한 4조 정도로 확보를 했으니까 뭐 가상화폐 회사 하나 인수하거나 뭐 이런 건 뭐 쉽죠. 그래서 우리가 크래프톤까지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럼 두 번째 이제 오미크론 관련주들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. 뭐 재택치료, 음압병실, 그 재택근무 이쪽은 요번에 4단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료소멸의 관점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후 좀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는 건 결국 진단키트, 치료제 정도, 백신 정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안에서 탑픽을 좀 골라드리자면 뭐 진단키트는 시젠, 뭐 휴마시스, 뭐 바이오니아, 랩지노믹스 요 정도 보시는 권장드리고요. 백신은 뭐 역시나 이번에 노바백스 긴급성이 나왔죠. SK바이오사이언스, 뭐 진화생명과 아이진 정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치료제는 역시나 화이자 관련주로 뭐 우리바이오, 레키로나로 뭐 셀트리온, 아니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일동제약 정도 관심 있게 보시면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허브경제TV가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오픈했습니다.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. 지금 바로 텔레그램 허브경제TV 채널에 입장하세요.